먹는 항생제 같은 경우는 먹었을 때 여드름균을 죽여주는 그런 효과가 정말 좋기는 한데, 일단 이 이소트레티노인 성분 같은 경우는 임산부, 가임기 여성이 이제 먹었는데 임신을 했을 경우에는, 하지만 이 염증 주사가 피부에 좀 많은 양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깊은 곳에 들어가게 됐을 때 우리 몸에서 피지 분비량을 늘리는 그런 조건들을 좀 피해 주시는 것이 좋은데, 일단 첫 번째로 일단 여드름이 생기는 원리를 잘 아셔야 되는데, 피부에는 피지샘이 존재하거든요. 그 피지샘에서는 계속 피지를 생산해서 피부 밖으로 보내면서, 피지가 이제 우리 피부 장벽 역할을 해주기도 하니까 계속 피지샘에서는 피지를 생산을 해내야 되는데, 피지 분비량이 많거나 아니면 피지가 피부 밖으로 잘 배출되지 못했을 때 피부 안에는 피지가 점점 쌓이게 되겠죠. 피지가 점점 쌓이게 된 거를 백색 면포라고 부르고, 그게 조금 공기에 노출돼서 산화가 되면서 까매진 거를 흑색 면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면포들이 생긴 곳에 여드름균이 들어와서 감염이 생겼을 때 그게 염증성 여드름이 되게 되는데요. 보통 빨갛게 올라오는 그런 여드름들 기억나실 거예요. 그리고 그게 조금 더 이제 발전되게 되면은 하얗게 이제 농포가 생기면서 노랗게 여드름 끝에 염증이 생긴 것도 보셨을 텐데, 그게 여드름 농포까지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피지 분비량이 확 증가하는 시기가 사춘기 접어들면서 성호르몬 분비가 많이 되면서 피지 분비량이 확 증가하게 되거든요. 그때 많이 생기는 게 사춘기 여드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사춘기가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성인이 돼서 또 여드름이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성인성 여드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저는 웬만하면 여드름 치료를 최대한 빨리 시작하라고 권해드리는데, 여드름이 생겼다가 그냥 지나가게 되면은 사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하지만 여드름이 생기게 되면은 피부에 흉터를 만들게 돼요. 흉터는 가만히 놔둔다고 치료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여드름 흉터 때문에 미적인 부분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니까, 저는 미리미리 그 흉터가 생기기 전에 관리를 시작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여드름이 생기지 않게 예방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 여드름이 잘 생기는지를 잘 알고 그런 조건들을 피해서 여드름이 생기는 것을 예방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일단 여드름이 생겼다라고 하면은 그 여드름 치료하는 약물 치료들이 있거든요. 첫 번째로 염증성 여드름이 있을 때는 먹는 항생제를 먹으면서 여드름을 치료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항생제를 바르는 제형으로 나온 치료 약품들도 있거든요. 바르는 항생제를 사용해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 피지 분비량이 너무 많다라고 하면은 먹는 피지 조절제를 사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약물 치료들 말고도 피부 안에 이제 피지 분비량을 줄여주는 다양한 시술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첫 번째로 에토존 PTT 같이 피부에 도포를 하고 레이저를 조사를 해서 피부 안에서 열을 발생시켜서 피지샘 크기를 줄여주는 그런 시술도 존재를 하고요. 아니면 피부에 바늘 고주파, 포텐자 같은 시술들로 피부 안쪽에서 그 고주파로 열을 가해주면서 피지샘을 축소시켜주는 시술들도 존재를 합니다. 첫 번째로 염증성 여드름에 쓰는 항생제가 있는데요. 먹는 항생제 같은 경우는 먹었을 때 여드름균을 죽여주는 그런 효과가 정말 좋기는 한데, 여드름 항생제 같은 경우는 이제 속쓰림 같은 부작용이 존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는 피지 조절제가 있거든요. 예전에 로아큐탄, 그 다음에 요즘엔 이소티논 말고도 이제 다른 이소트레티노인 성분의 약들이 존재를 하는데, 이 약들 같은 경우는 먹었을 때 우리 피지 분비량을 줄여주는 효과가 굉장히 좋기는 하거든요. 하지만 피지 분비량이 줄어드니까 피부가 많이 건조해지는 부작용이 존재하기도 하고요. 일단 이 이소트레티노인 성분 같은 경우는 임산부, 가임기 여성이 이제 먹었는데 임신을 했을 경우에는 태아 기형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가임기 여성분이 임신 가능성이 있다면은 이소트레티노인 성분을 절대 복용하지 않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또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이소트레티노인 성분이 우리 체내에서 정확히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효과를 만들어내는지가 아직 명확히 규명되지가 않았어요. 굉장히 비특이적인 부작용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피지 조절제를 먹고 갑자기 관절통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탈모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또한 이걸 먹고 남녀 모두 성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비특이적인 부작용들이 있어서, 만약에 내가 이 피지 조절제를 먹는다라고 하면은 내 몸에서 어떤 부작용들이 혹시 생기는지를 유심히 주시를 하면서 약을 복용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염증 주사 같은 경우는 트리암시놀론이라는 성분의 스테로이드가 들어가 있는 그런 주사인데, 염증성 여드름 같은 경우는 주변에 염증 반응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 염증 반응을 좀 억제시켜주기 위해서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간 그 주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염증 주사가 피부에 좀 많은 양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깊은 곳에 들어가게 됐을 때 그 부분에 있는 지방 세포를 좀 위축을 시켜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이 좀 움푹 파이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염증 주사로 생긴 파인 자국들은 다 회복되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여드름을 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소독을 잘 하는 거거든요. 그 부위에 균들이 많은 상태에서 여드름을 짜고 그게 옆으로 퍼지게 되면은 더 감염이 심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소독을 잘 하는 것이 첫 번째 순서고요. 우리가 여드름을 짤 때 여드름 안에 있는 그 농이 들어있는데, 농이 나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잘 소독한 바늘 같은 일회용 바늘을 사용해서 구멍을 뚫어 주게 되면은 그 길을 통해서 농이 나올 수 있게 되니까 우리가 압출을 했을 때 농이 주변으로 퍼지는 게 아니라 생겨있는 그 길을 따라서 잘 나올 수가 있거든요. 잘 소독한 일회용 바늘 가지고 그 부분에 구멍을 뚫어서 압출을 잘 해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사실 이게 정말 중요한데, 여드름 생기기 전에 잘 예방해 주는 것이 정말 좋거든요. 얘기 드렸듯이 여드름은 피지 분비량이 많을 때 잘 생기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피지 분비량을 늘리는 그런 조건들을 좀 피해 주시는 것이 좋은데, 일단 첫 번째로 너무 단 음식들 많이 먹었을 때, 탄수화물이 너무 많이 들어갔을 때 갑자기 혈당이 확 올라가게 되면은 체내에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피부에서 피지 분비량을 확 늘려주게 되거든요. 두 번째로 우유 같은 식품이 피지 분비량을 확 증가시킬 수가 있거든요. 우유 안에는 IGF-1이라는 그런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 또한 우리 피부에서 인슐린처럼 작용을 해서 피지 분비량을 확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여드름이 많이 생기는 분들은 우유를 먹는 것도 좀 주의해 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우리 여드름이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식으로 우리 얼굴을 세안하느냐가 중요한데요. 약염기성 세안제, 좀 더 세정력이 강한 세안제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하지만 또 과한 것은 언제나 우리 피부에 좋지 않거든요. 하루에 또 너무 여러 차례 세안을 하다 보면 우리 피부 장벽이 많이 손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하루에 한 2번, 3번 정도만 세안을 꼼꼼하게 잘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여드름이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 성분이 있는데, BHA라는 성분이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바하라고 부르기도 하고 살리실산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성분은 우리 피부에 있는 각질도 좀 제거하는 것을 도와주고 모공 안에 있는 피지들이 좀 잘 녹아서 나올 수 있게 도와주는 성분이기도 한데요. 이 성분이 뭐 화장품에 들어가 있는 그런 제품들도 있고요. 아니면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클리어틴이라는 일반 의약품도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성분들을 여드름이 좀 많이 올라오는 것에 잘 사용하게 된다면은 여드름이 올라오는 것을 좀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여드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서서히 기온도 올라가고 피지 분비량도 증가하면서 여드름이 좀 많이 올라올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여드름이 생기는 원인부터 어떻게 여드름을 좀 예방할 수 있으며 어떤 식으로 치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봤는데요. 여드름이 심해져서 흉터로 가기 전에 미리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흉터가 되기 전에 미리 여드름을 잘 관리하셔가지고 좋은 꿀 피부가 되길 바라면서